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원인 삼각함수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0페이지부터 같이 할게요. 일단 오늘 하는 내용은 삼각함수를 하기 전에 각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볼 겁니다. 그래서 탐구학습부터 같이 확인해 볼게요. 탐구학습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2시 30분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린 분침을 기준으로 분침이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몇 도만큼 회전시키면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분침 빨강색이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반 바퀴 더 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까지 오면 되겠죠. 자, 이 말인 즉슨 한 바퀴 360도를 두 번 하고요. 그 다음에 반 바퀴 해서 180도 더 해서 총 900도만큼 회전시키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바퀴를 회전해서 생기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내는가 라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이제 분침만 이제 봤을 땐 다 2시 30분이 됐을 때 저 분침은 여기 6에 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마치 반바퀴만 도는 것 같아 라고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바퀴만 도는 것이 아니라요. 한 바퀴, 두 바퀴 하고도 반을 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볼게요. 본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각 XOP의 크기는 반직선 OP가 고정된 방직선 OX의 위치에서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한 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읽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P가 라고 했기 때문에 반직선 OP는 여기 있습니다. 자, 얘가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자, OX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점 O를 기준으로 회전했습니다. 자, 이 회전은요, 항상 이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볼 겁니다. 반시계 방향이요. 자, 우리 이렇게 도는 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OX를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OP를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OP랑 OX 중에서 기준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시초선입니다. 그러면 얘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준은 보통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동경에서 저 동자가 움직일 동이다 생각을 하셔서요. 얘가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 OP가요.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인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방향은 어떤 방향?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 그래서 양의 방향 확실히 체크하시고요.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무슨 방향? 음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의 방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두 가지 있다. 근데 우리는 보통은 양의 방향 쪽을 기준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양의 방향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음의 방향 반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경 OP가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여 생기는 각의 크기는 양의 부호를 붙여서 나타내고요.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여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음의 부호를 붙여 나타낸다. 뭐 요 정도는 그냥 하다 보면은 다 익숙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7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1페이지입니다. 개념 확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입니다. 자, 주어진 각을 나타내는 시초선과 동경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아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요. 양의 방향으로 110도라고 했습니다. 양의 방향이면 어떤 방향이었지?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110도만큼 돌립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건 이름이
그렇죠. 시초선이라고 했었습니다. 움직이는 건요. 동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OP가 동경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방향으로 420이라고 했습니다. 자, 양의 방향이면요. 그렇죠.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420은 360 하고 60만큼 돕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60만큼 더 돌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움직이는 OP를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의 방향입니다. 자, 음의 방향은요. 시계 방향에서 시계 반대 방향이어서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요렇게 돌죠. 그래서 시계 방향인 거 확인하시고요. 음의 방향으로 60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각을 마이너스 60도라고 쓸 수 있고요. 시초선과 동경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했고요. 문제 1번 풀어보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는데 시간 많이 안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4분 드릴게요. 다 푸셨나요? 이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을 나타내는 시초선과 동경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1번이요. 자, 시초선 먼저 그립니다. 그러면요, 반직선으로 그립니다. 시초선 OX요. OX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자, 동경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경. OP를 그릴 건데요. 무슨 방향이다? 플러스니까 뭐다? 양의 방향. 다시 말해서 시계 반대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0도만큼 움직이면요. 요렇게 OP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요게 1번이겠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395입니다. 자, 얘도 부호 어떤가요? 플러스입니다. 양의 방향이라는 거구나. 그런데요, 395는요, 360 더하기 35이므로 시초선부터 그려서 OX는 찾고요. 자, 각이 얼마나 도는지 봅시다. 한 바퀴 돌고 35도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OP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단 방향,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자, 그러면은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음이니까요. 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260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계 방향으로 260도까지 가려면 일단 시초선 OX 있는 상태로 시계 방향으로 260도만큼이니까 한 요 정도? 조금 더? 요 정도까지 돌겠다. 이렇게 OP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숫자도 써줄까요? 395도 이거는 마이너스 260도 마지막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자, 얘도 봅시다. 마이너스 360 하고서도 얼마나 더 돌까요? 빼기 115이므로 시초선 긋고 자, 음의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하고 115도만큼 더 OP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75도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음의 방향까지 해서 총 1번 문제 4개 다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밑에 본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각 XOP에서 시초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XOP의 크기가 주어지면 우리는 동경 OP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집니다. 자, 그러나 동경 OP의 위치가 정해지더라도 각 XOP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시초선 OX와 50도 위치에 있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다라고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50도로 돌아도 되고요. 두 바퀴를 돌고 50도로 돌아도 되고요. 심지어 역방향, 다시 말해서 시계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고 다시 50도 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시초선과 동경은 모양은 똑같은데 각은 모두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했더니 오른쪽 말풍선 보이나요? 오른쪽 말풍선에 보시면 동경의 위치가 같더라도 회전 방향 그리고 회전 수에 따라 각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경 OP의 위치가 정해졌으나 각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한 번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는 한 번 돌았어, 두 번 돌았어, 뭐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이걸 계속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 XOP의 크기 중에서 하나를 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도라고 했을 때 동경 OP가 내는 각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낼 수 있다. 360 어차피 한 바퀴를 돌리면 360도입니다. 그걸 몇 바퀴 돌았는지, 양의 방향으로 돌았는지 음의 방향으로 돌았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n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로 잡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알파도만큼 더 돌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서요. 우리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라고 설명할 겁니다. 자, 이때 n은 정수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일반각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일반각은 이제부터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알파도 궁금하겠죠? 자, 알파는요. 왼쪽 날개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날개에 가면요. 자, 보통 알파는 해가지고 적혀 있습니다.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이제 알파는 웬만하면 양수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0도에서 360도에 들어가는데 360도를 등호를 취급해버리면요. 저 360도 곱하기 n 했을 때 저 n을 무엇으로 잡아야 되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360도는 제외하고 미만으로 보통 잡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부터 알파를 이렇게 범위 안에서 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과서 71페이지 확인해 보았고요. 교과서 7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2페이지입니다. 개념 확인부터 보죠. 자, 왼쪽 말풍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도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400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400도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는 형태로 바꿔봅니다. 그러면요,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양의 방향으로 40만큼 더 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은요, 이제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0도 요렇게요. 그래서 우린 알파가 40이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죠. 자, 밑에 문제 2번 있습니다. 5분 드릴 테니 풀어보시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다 푸셨죠? 같이 볼게요. 자,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의 꼴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n 정수라는 거 알려줬고요. 알파 범위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55도는요. 한 바퀴 돌지도 않고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 얘의 일반각은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55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480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0도는요, 360 더하기 120을 하면 480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360도 n 더하기 120도. 자, 마이너스 110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파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10을 마이너스 360 더하기 알파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파가 360에서 110을 뺐으니까 250이 되겠네요.
따라서 일반각을 이렇게 쓰겠네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50도 이렇게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450도는 마이너스 360하고 알파라고 쓸 수 있나라고 봤더니요. 자, 이렇게 하면 알파 0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360도를 2번 하고 알파를 해야 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요. 360도의 2배에서 720도 빼기 450도 하면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요. 70이고 6에서 4 뺐으니까 270도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일반각은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4분면의 각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두 가지의 반직선에 대해서 했습니다. 뭐였지? OX, 다시 말해서 시초선이었고 OP, 동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경이 계속 점 O를 기준으로 돕니다. 계속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좌표 평면 위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OX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OX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고요. OP, 동경을요. S축에서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 OP를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1, 2, 3, 4분면으로 돌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OP가 나타내는 각을 각각 제1, 4분면의 각, 제2, 4분면의 각, 제3, 4분면의 각, 제4, 4분면의 각, 다시 말해서 몇 4분면에 있는지 알고 그대로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축에 있을 때는 어떡하냐는 거죠. 90도, 180도, 270도, 360도, 1대 이런 식일 때는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그럼 걔는 1사분면에 있다는 거야, 2사분면에 있다는 거야. 왼쪽 날개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나요? 어느 사분면의 각도 아니에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동경이 다시 말해서 OP가요. 축 위에 있을 때는요.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런 경우들이요. 자, 그럴 때는요. 우리는 어느 사분면의 각도 아니다.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개념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보시면요. 840도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동경이 몇 사분면 위에 있는가? 라고 궁금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840을요. 쪼갭니다. 360이 몇 번 들어있어요? 2번 들어있습니다. 그러고 남은 거 120입니다. 그러면 120도와 동경의 위치가 같다라고 했는데요. 자, 보시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초선 OX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가 0도이고요. 90도, 180도, 270도, 0도이자 여기가 360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120도는요. 90보단 크고 180보단 작기 때문에요. 2사분면 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840도는 제 2사분면 각의 2사분면의 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문제 3번 있습니다. 이 문제 3번도요. 지금 해보시고 5분 드릴게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쌤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보세요. 자, 문제 3번 다 하셨으면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도부터 해볼게요. 자, 300도는요. 이거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일단 첫 번째 300도의 일반각 먼저 확인해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몇 도, 다시 말해서 알파를 찾아서요. 그 알파와 동경의 위치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300은요. 360 곱하기 0 더하기 30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 한 바퀴도 돌지 않고 300도를 찾아야 됩니다. 자, 300도는요. 몇 사분면 위에 있을까라고 하면요. 270보다 크고 360보다 작기 때문에요. 얘는 제4 사분면의 각이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090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90은요. 위쪽에다 쓸게요. 자리가 이따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자, 1090은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일반각의 형태로 써야 합니다.
자, 얘는요, 360 곱하기 3 하고 나면요, 1080이 될 테니까 10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도 하고 똑같네요. 그래서요, 얘는 제 1, 4분면의 각이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40은요, 마이너스 360, 다시 말해서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120이 되겠습니다. 자, 120도는요,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2, 4분면의 각이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35는요, 마이너스 360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 그쵸?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쓰겠습니다. 왜 7이라 썼어? 2인데 2 이렇게. 자, 알파부터 구해보죠. 알파는요, 720도 빼기 535 한 것이기 때문에요. 185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마이너스 535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85라서요. 185도랑 같은 위치에서 동경을 갖게 됩니다. 자, 185도는요, 180보다 크고 27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제 3, 4분면의 각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요. 계속 지금 하면서 무엇을 계속 보냐면요. 자, 좌표평면 위에서요. 우리 각각 축의 몇 도인지 꼭 확인하세요. 자, X축의 양의 방향인데 자, 여기 기준 되는 것이 이 시초선 여기 0도입니다. 자, 우리 직각이니까 90도, 180도, 270도, 360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바로 300도야. 300도는 어딨지? 하면요. 270하고요. 160 사이에 있으니까 4, 4분면이야 라고 찾을 수 있고요. 2번에서도요. 10도였기 때문에 0하고 90도 사이야 해서 1, 4분면이야 라고 확실히 빨리 찾았고요. 120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0도보단 크고 180도보단 작기 때문에 2, 4분면의 각이구나 라고 이렇게 찾는 거고요. 마지막 185도도요. 180보다 크고 270보다 작기 때문에 3, 4분면의 각이군 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는 외워두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72페이지까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볼 거니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교과서 73페이지에 있는 탐구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학습에서 이 초록색을 우리 초라고 하고요. 분홍색을 분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랑 분이라는 도형이 있는데요. 이 도형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얘 잘 보면 지금 뭐야?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초하고 분은 무슨 관계다? 합동은 아니지. 합동 아니지. 뭐야? 닮은 관계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심각의 크기는 항상 일정한가? 라고 물어봤을 때요. 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잠깐 탐구학습 봤고요.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본격적인 내용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30도, 90도, 마이너스 120도까지 도를 단위로 하는 무슨 법? 60분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평소에 잘 활용해왔던 저 도를 단위로 하는 각도는 60분법입니다. 이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는요,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새로운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요, 길이가 r인 호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해볼 겁니다. 호의 길이는요, 중심각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지름 대 2파 2r 다시 말해서 원주를 가져오면 일부분인 저 알파도 대
한 바퀴 전체인 360도다 라는 비례식을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호의 길이 대 호의 길이 전체, 다시 말해서 원주인 거죠. 그래서 일부 대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비례식을 풀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 그 값은 서로 같다라는 거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전항과 후항에 각각 0이 아닌 서로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식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뭐 갖다 할 거냐면요. 외항, 내항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항부터 해볼게요. r 곱하기 360은 2파이 r 곱하기 알파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린 뭐가 궁금하냐면요. 알파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2파이 r분의 r 곱하기 360도입니다. 자, 약분되는 거 약분합니다. 그래서 알파 당연히 약분됩니다. 왜? 왜 약분되지? 0일 수도 있잖아. 0이 아니니까 약분되는 거야. 자, 0이 아니라서예요. 반지름 존재하겠죠? 안 그럼 이미 1이 아니야. 그럼 뭔데? 점이죠, 점. 자, 어쨌거나 자, R 약분 됐고요. 또 180으로 약분되며 다시 말해서 알파는요. 파이분의 180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구해 보았습니다. 자,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 알파는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 R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나온 식에서 보면요. 알파는 하고 정리가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나요?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자, 파이는 수죠. 180은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지수 R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R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므로 아까 위에서 탐구학습에서요, 우리 중심각의 크기 항상 일정할까? 네, 라고 대답했던 것이 맞구나 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린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요, 이 일정한 각의 크기인 파이분의 180도 있죠? 이것을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적어서 한번 확인할 겁니다. 1라디안이라고 읽습니다. 파이분의 180도는 이제부터 1라디안입니다. 자, 이것을 단위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한다?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 법 배웠습니다, 방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몇 도라고 하던 거 그건 이름이 60분법이라고 하고요. 방금 새로운 단위로 라디안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걸로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은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라디안은요, 파이분의 180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디안 하고요. 1도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자, 라디안은 단위입니다. 저 한국어로 라디안 적어야 돼. 알았죠? 자, 1라디안은 단위이기 때문에요. 파이분의 180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건 1도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세타 라디안 세타도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같을까 다를까? 얘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에는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디안은요. 파이분의 18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도는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인데요. 우리는 저거 외우지 않겠습니다. 뭐 외우고 싶은 사람 외워.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는 하나만 제대로 외우면 되기 때문에요. 동그라미 1번만 외우겠습니다. 자, 1라디안은요. 파이분의 180도야. 파이분의 180도. 이걸 가지고 내가 굳이 도로 바꾸고 싶어. 1도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이항하고 넘기면 돼. 자, 그래서요. 1에서 2로 가는 거 한 번만 보여줄 테니까요. 이제 외우는 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라는 것만 외울 겁니다. 자, 우리는
도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180도는 하고 정리해 봅시다. 그럼 파이 라디안이죠. 자, 나는 1도를 가지고 싶기 때문에요. 양변을 180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2번이 바로 짜란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랑 2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번 동그라미 1 라디안은 뭐다? 파이분의 180도다 라는 것만 외울 겁니다. 자, 이것도 조금 더 편하게 외우면요. 자, 양변에 파이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파이 양변에 파이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요. 파이 라디안은 180도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왼쪽 말풍선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요. 파이 라디안이 보이면 다 180도로 바꿀 겁니다. 파이 라디안이 보이면 180도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만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73페이지 마무리했고요. 자, 넘어가셔서 우리 문제 4번까지만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넘어가죠. 교과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4페이지입니다. 참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가계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요. 단위 라디안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1, 그리고 2분의 파이와 같이 실수처럼 씁니다. 그럼 이 말인 즉슨 다시 물어볼게요. 자, 생략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1을 보면 1이군, 실수군 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야. 가계에서 나타내고 있을 때는요. 이게 1 라디안 인 건데 라디안을 생략해서 1이라고만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1, 2분의 파이 얘네는 싹 다 호도법으로 나타낸 겁니다. 왜? 라디안 단위를 생략한 거니까요. 자, 이제 개념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단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요. 60분법에서 단위는 도였습니다. 이것을 호도법 다시 말해서 라디안으로 바꿔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바꿀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 우리 앞에서 외웠었습니다. 파이 라디안이 무엇이다? 180도다 라는 거 외웠습니다. 물론 우리 라디안 이제 다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요. 파이는 180도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점점 더 외울 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보이면 훨씬 더 편하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호도법을 60번법으로 다시 말해서 라디안이 단위였던 것을 도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저 파이죠? 파이는 아까 뭐라고 했지? 180도. 그래서 그냥 5분의 3 곱하기 파이 대신에 5분의 3 곱하기 180도 하면요. 108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108도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잠깐 시간 줄 테니까요. 풀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분 드릴게요. 5분도 안 걸리겠다. 이건 진짜 3분. 일시정지하고 푸세요. 자, 다 풀으셨으면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각을 호도법 또는 60분법으로 나타내시오 했습니다. 호도법은 뭐였지? 단위를 라디안으로 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60분법은 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생략 가능한 단위는요. 라디안입니다. 자, 그래서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45도요. 쟤는 도로 나타내져 있으니 지금 60분법이네. 그럼 빈칸에는 그치 라디안으로 나타내 보려고 할 겁니다. 자, 라디안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좋아. 뭐?
파이는 180도 얘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요.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도는 하고 쓸 건데 아까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뭐라 그랬지? 파이는 180도. 자, 그러면 1도는 180분의 파이인 거죠. 그럼 45 곱하기 180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겠다. 자, 이렇게 쓰면요. 단위가 자연스럽게 도에서 라디안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꾼 겁니다. 약분되는 거 약분하세요. 그럼 4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4분의 파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밑에 4번 하고 그냥 그래 순서대로 하자. 자, 2번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오시면요. 6분의 5파이. 자, 이거는 단위가 라디안 다시 말해서 호도법입니다. 이거를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6분의 5파이. 아까 했었는데 파이가 뭐라고? 파이는 180도요.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린 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60분법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약분되는 거 약분 다 하고 나서 계산하시면요. 5, 3, 15도 해서 150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마이너스 16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60도는 하고서 라디안으로 이번엔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 호도법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아까 한번 했습니다. 뭐였죠? 1도는 180분의 파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60 곱하기 180분의 파이라고 쓰는 순간 단위는요. 라디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호도법이야 60분법이야. 호도법으로 바뀐 겁니다. 약분 되는 거 약분 싹 다 하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8분의 16파이 또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9분의 8파이 해서 마이너스 9분의 8파이가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호도법으로 쓴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얘는 어떻게 될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얘는 호도법이야 60분법이야. 호도법입니다. 단위는 라디안이요. 자, 얘를 어떻게 바꾸고 싶다? 그쵸?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180도로 바꾸고 싶습니다. 자, 도로 바꾸는 순간 이건 호도법이야 60분법이야. 60분법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약분되는 거 약분하시면요. 마이너스 60도. 다시 말해서 4번의 답은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해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74페이지 문제 4번까지 같이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4번까지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